428번입니다. 자,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말하네요. 자, 그런데 A가 양수이면서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가 바로 1보다 큰 정가 함수와 밑이 A가 0과 1 사이인 감소 함수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은 정의역은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수가 항상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가 맞겠네요. 그리고 이 두 그래프 정과 감소함수는 반드시 정점이 얼마라고 했죠? 1,0이니까 1,0을 지나면서 두 그래프 모두 다 y축, 즉 x 이꼴 0이 점근선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0과 1 사이일 때니까 감소함수일 때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다도 참이 되겠네요. 자, 이 그래프는 y꼴 a의 x제곱 그래프인 바로 지수함수와 y꼴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y꼴 로그 a분의 1x의 그래프와 y축 대칭이라고 했는데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x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사실 마이너스 y꼴 로그 a의 x니까 원래 이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했으니까 y축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X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429번입니다. 자, 로그 X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로그 X는 밑이 숨겨져 있지만 상용 로그가 되어서 밑이 1보다 큰 바로 무슨 함수가 된다? 정가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1대1 함수인가를 물어보죠. 자, 우리가 1대1 함수의 정의는 X 값이 서로 다르면 Y 값도 서로 다르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바로 무엇이죠? 정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엇과 공역이 무엇과 치역과 같다는 조건까지가 있으면 바로 1대1 대응인데 맞죠? 이 함수만 있으니까 이 조건만 있으니까 1대1 함수인지를 물어보죠. 1대1 함수는 어떤 게 1대1 함수다? 1대1 대응과 마찬가지로 가로세로를 그었을 때 그래프가 몇 점에서 만나면 되겠다? 바로 두 점이 아닌 한 점에서만 만난다면 그 함수는 바로 뭐다?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x 값이 어떻게? 저 x1이 x2보다 크죠? 큰데 y 값도 x1이 x2보다 크네요. x 값이 큰데 y 값도 크니까 정가함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미연도 참이게 되겠대요. x 값이 큰 게 y 값도 크니까 바로 정가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디귿은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 그래프와 일치합니까? 자, 이 마이너스를 어디로? 이 진수 자리로 올리면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로그에 바로 진수의 마이너스 1제곱은 진수를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 바로 로그 x와 같아져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430번입니다. 자, y꼴 로그 25 마이너스 x 여기 제곱입니다. 제곱의 정의역을 a, y꼴 로그 x의 정의역을 b라고 할 때 부집합의 교집합의 원소 중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바로 진수 조건과 똑같죠. 따라서 25 마이너스 x 제곱이 양수인 것을 의미하고 맞나요? 자, 그리고 B는 어떻습니까? 진수가 자, 로그가 두 개 있으니까
로그 이 안에 있는 이 로그의 x가 0보다 커야 되고 and 자 바깥 로그에서는 이 로그 x가 진수이니까 이 로그 x도 양수가 되는 거 되겠죠. 그거의 교집합이니까 모두 다 and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x제곱의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항을 시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합차 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사이 범위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A 집합의 바로 정의역이 되는데 집합으로 정의역을 표현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냥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x가 양수인데 로그 x도 0보다 크다. 근데 0은 로그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x는 1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큰 거와 1보다 큰 것의 바로 두 개의 바로 교집합이니까 x가 1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바로 다시 and를 취하면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가 되어서 2와 3과 바로 4까지가 되겠네요. 즉 최종적으로 교집합은 바로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기 때문에 2, 3, 4가 되어서 이 정수의 합은 얼마 된다? 바로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3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가 로그 A의 BX라는 그래프인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자, 로그 B의 AX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이야기했나요? 로그 함수에서 X 앞에 바로 실수배를 하는 것은 평행 이동과 연관이 있다고 했죠. 자, 일단 부호만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로그 함수 그래프는 x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는 증가 함수이니까 바로 이 밑 a가 바로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b의 바로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지금 x가 1일 때 y 값이 바로 무엇입니까? 음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바로 로그 a의 b가 되는데 얘가 바로 음수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밑 A는 무엇입니까? 바로 양수기 때문에 이 0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바로 이 양수이면서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A 로그 A의 무엇으로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1보다 크니까 정가함수입니다. 따라서 B는 부동어가 바뀌지 않고 1보다 작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이 진수 조건도 사실 bx는 0보다 크니까 x가 양수는 맞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로그 a의 b가 돼 있을 게 이 b 자체도 바로 무엇입니까? 진수가 되기 때문에 b는 반드시 0보다 큰 범위가 되어야 되는 걸 여기서 한번 다시 체크해 줘야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밑이 b니까, b가 0과 1 사이니까 이 그래프는 무조건 무슨 함수가 되어야 된다? 감소 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번, 4번, 5번은 모두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바로 1에 대한 함수값을 체크해 보라는 거죠. 자, 1을 대입하면 로그 b의 바로 a가 되겠네요. 근데 B는 무엇입니까? 0과 1 사이고 A는 바로 1보다 크니까 바로 0과 1 사이와 1보다 큰 거에 바로 로그는 바로 0보다 작다고 했죠. 음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1에 대한 값은 음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 b도 바로 진수기 때문에 b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찾아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432번입니다.
자, y 로그 5의 a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x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와 다음 함수와 겹쳐졌다고 합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로그 5의 ax에다가 Y축으로 평이동한 거는 꽁무니에 바로 그 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여기에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바로 X축 대칭 이동은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Y는 로그 5의 A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바로 y 자리에 마이너스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주면요. 자, 정리해주면 y는 로그 5의 ax,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마이너스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이 수를 2 마이너스 로그 5의 ax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로그 5의 2x분의 5와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 식을 바꾸어 줘도 되고 얘를 로그 5의 제곱 5의 제곱이 바로 2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25 마이너스 로그 5의 ax로 나타낼 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얘를 로그 성질을 의하여 로그 5의 AX분의 25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되어라? 로그 5의 2x분의 5와 같으라고 했으니까 밑이 5로 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니까 ax분의 바로 25가 바로 뭐와 같다? 2x분의 5와 같으면 되니까 5와 25를 약분하고 x도 약분하면 대각선의 곱이 같기 때문에 a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여기에서 바로 y는 로그 5의 자, 진수의 b는 로그의 차니까 자, 이렇게 바로 로그의 차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럼 얘가 1이잖아요. 그럼 1이면 여기는 로그 5의 2x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얘를 2로, 2 마이너스 로그 ax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서 a가 이 상태에서 보면, 요 상태에서 얘는 2 마이너스,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자, 1 마이너스 로그 2x를 우리가 결합을 시켜 줄 수밖에 없나요? 그럼 얘는 바로 로그 5의 5 마이너스 로그 5의 2x가 되어서 얘는 로그 5의 2x분의 바로 5로 이렇게 로그의 차를 진수의 b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동일하게 2x분의 5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데 y축으로 평행이동일 때는 y 자리에 y 부반대지만 바로 뒤에 꽁무니의 상수에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x축 대칭은 y의 보호반대, y축 대칭은 x의 보호반대를 대입해줘서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식을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의 하나의 로그로 만들어 준 다음에 바로 진수끼리 비교하면 A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